영화, 건축, 정신분석학. Cinema C Architecture A Psychoanalysis P. 카푸 채널의 앞에입니다. 경찰 캅이랑은 아무 상관 없습니다. 다만 상관이 있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캅이 되고 싶네요. 69번째 카프 채널 컨텐츠는 제임스 스털링의 슈투트가르트 미술관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건축을 대표하는 초기 작품으로 슈투트가르트 미술관만한 작품은 없습니다. 이 작품을 통해서 모더니즘 건축과 포스트 모더니즘 건축의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살펴볼까요? 저는 89학번입니다. 제가 대학을 다녔을 때 보았던 건축 잡지에서 포스트 모더니즘 건축을 소개할 때 슈투트가르트 미술관의 이 정면 파사드가 제일 많이 나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때는 포스트 모더니즘 건축이 뭔지도 몰라서 이런 게 포스트 모더니즘 건축이구나 했죠. 그런데 나중에 쓸데없이 가방끈이 길어지다 보니 사실 슈투트가르트 미술관의 핵심은 그 정면 파사드가 아니라 중앙에 있는 이 로툰더 광장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광장 정말 볼만합니다. 사실 슈투트가르트 미술관은 제임스 스털링 혼자서 디자인한 것은 아닙니다. 마이클 윌포드와 함께 디자인을 한 것이죠. 스털링의 부하 직원으로 시작한 윌포드는 1992년 스털링이 죽을 때까지 파트너십으로 같이 디자인을 해왔습니다. 스털링과 윌포드 둘 다 영국 건축가였고, 스털링은 기사 자기를 받고 얼마 되지 않아서 수술 합병증으로 이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건축이 어떤 건지 보러 가볼까요? 슈투트가르트 미술관은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차는 슈투트가르트 미술관의 지하 주차장에 하시면 됩니다. 슈투트가르트 미술관 바로 옆에는 슈투트가르트 국립음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도 스털링과 윌포드가 디자인했는데요. 먼저 슈투트가르트 미술관 소개가 끝나고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슈투트가르트 미술관은 도로변에서 꽤 높은 기단 위에 놓여져 있습니다. 여기는 렌트해서 갔고요. 지하 주차장의 입구는 여기 1층 테라스 기단 아래에 있습니다. 1층 테라스 기단은 이렇게 램프, 즉 경사로로 올라가면 바로 있습니다. 램프 반대쪽에는 계단이 위치하고 있는데 그거 미처 사진을 찍지 못했네요. 죄송합니다. 슈투트가르트 미술관과 슈투트가르트 음대 둘 다 높은 기단 위에 있는데 그 사이 공간에는 이렇게 도로변으로 낮은 광장이 나 있습니다. 그 광장은 도로변과 높이 차이가 거의 없어서 바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이쪽이 슈투트가르트 미술관 쪽 광장의 모습입니다. 앞쪽에는 저렇게 네모난 부수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계단으로 올라서 저 통로로 나아가면 슈투트가르트 미술관이 나옵니다. 이 통로가 있는 건물은 슈투트가르트 미술관의 오피스로 사용되는 곳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여기가 슈투트가르트 미술관 매표소인 줄 알았는데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캐노피, 즉 입구 지붕의 디자인은 슈투트가르트 미술관의 시그니처 디자인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슈투트가르트 미술관을 한번 살펴볼까요? 뒤쪽 도로 쪽으로 돌아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쪽입니다. 슈투트가르트 미술관 동남측 후면 주차장입니다. 대형 환풍구가 인상적이네요. 슈투트가르트 미술관 동남측 후면에 있는 별관입니다. 아까 전 슈투트가르트 미술관의 현관 캐노피가 시그니처 디자인이라고 말씀드렸죠? 여기 캐노피도 비슷합니다. 건물 디자인은 슈투트가르트 미술관과 좀 다른데 이 현관 캐노피로 슈투트가르트 미술관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슈투트가르트 미술관의 정면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이쪽이 슈투트가르트 미술관의 정면 1층 테라스 광장입니다.
아까 전 슈투트가르트 미술관의 남측에 있는 별동이 통로를 통해 가면 이제 1층 테라스 광장이 나옵니다. 오른쪽에 있는 오렌지색 원통 방풍실 역시 슈투트가르트 미술관의 시그니처 디자인 중 하나입니다. 이 통로를 나오면 슈투트가르트 미술관에 속해 있는 테라스 카페가 나옵니다. 여기 은근히 괜찮습니다. 여기서 스파게티를 먹었었는데 가성비 괜찮았습니다. 그렇게 썩 훌륭하지도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보통 미술관에 속해 있는 레스토랑 음식들이 대개는 별로인데 여기는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로변이기는 하지만 테라스 계단이 높아서 야외 테이블에서 식사를 해도 쾌적하고 좋았습니다. 아까 전 슈투트가르트 미술관을 소개하는 책에 가장 많이 소개되는 정면 파사드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1층 테라스 계단 위에 있는지는 잘 몰랐네요. 슈투트가르트 미술관의 정문입니다. 아까 전 두 번이나 보여드렸던 슈투트가르트 미술관의 시그니처 현관 캐노피 디자인이 설치되어 있죠. 좀 더 가까이 다가가 보겠습니다. 정문에 역시 저 오렌지색 방풍실이 설치되어 있네요. 슈투트가르트 미술관 정문 앞쪽에는 덩그러니 앙리 무어의 조각 작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무어의 조각 작품도 서양의 유명한 미술관들이 선호하는 근대 미술 작품 중의 하나입니다. 무어의 조각품 뒤쪽에 있는 건물은 구 슈투트가르트 미술관인 것 같습니다. 슈투트가르트 미술관 내부와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면요. 그런데 현재 명칭은 데어 빌덴덴 쿤스테 박물관으로 되어 있는데 글쎄요. 혹시라도 제가 잘못 안 것이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슈투트가르트 미술관의 핵심 공간인 2층 테라스도 1층 테라스에서 직접 접근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램프로요. 이 램프, 이 경사로입니다. 이 경사로의 시작 쪽에 아까 전 제가 식사했던 슈투트가르트 미술관 레스토랑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램프로 올라가면 서북측 정면 야외 2층 테라스가 나옵니다. 여기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막아 놓아서 더 올라갈 수 없습니다. 슈투트가르트 미술관을 컨텐츠로 만든다고 하니까 선배가 이 말 꼭 넣으라고 하더군요. 슈투트가르트 미술관이 중요한 것은 근대 미술관에서 현대 미술관으로 넘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전환기의 시작이 되는 작품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을요. 과거 근대 미술관은 한 번 미술관을 들어가면 연속 전시 순로라서 완전히 전시를 다 볼 때까지 전시 동선을 빠져나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슈투트가르트 미술관은 다릅니다. 여기는 2층 테라스로 각 전시장에서 나올 수 있는 문이 있어서 만일 어떤 전시장의 작품들이 마음에 안 들면 처음 문으로 나와서 다른 전시장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전시 공간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현재 슈투트가르트 미술관의 전시 동선은 애초에 그 전시 동선 계획을 따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기 각 전시장에서 2층 야외 테라스로 나올 수 있는 문들은 굳게 닫혀져 있습니다. 2층 테라스의 가운데에는 원형의 공간, 즉 로툰다 공간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전 논문을 썼을 때 직접 이 공간을 오지 않고 평면만 가지고 분석을 했는데 제가 잘못 알았던 게 있었습니다. 저는 로툰다가 슈투트가르트 미술관의 2층 테라스에서 각 전시관을 마음대로 들락거릴 수 있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와보니 제가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로툰다 공간은 거대한 벽으로 가려져 있어서 실제로 2층 테라스에서 접근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로툰다를 2층으로 잘못 파고 있었다는 거죠. 제 길.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로툰다가 역할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비겁한 변명이지만 슈투트가르트 미술관의 중심에 있는 로툰다는 상징적인 중심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더니즘 건축에서는 이렇게 상징적인 중심을 텅 비워 놓는 것은 기능적이지 못하니 그런 공간 계획은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로툰다 공간을 살펴보겠습니다.
로툰다 공간을 야외에서 접근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2층 테라스에서 계단으로 내려가는 방법과 1층 테라스에서 램프로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로툰다의 램프를 타고 쭉 올라가시면 층수로는 3층에 해당하는 위치에 있는 슈투트가르트 미술관 후면으로 나가는 통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3층 후면의 통로를 나와서 로툰다 램프 맨 위에서 바라본 로툰다 내부 전경입니다. 저쪽에 1층 테라스로 나가는 출구가 보이시죠? 그리고 왼쪽에 보이는 저 계단은 2층 테라스에서 바로 내려오는 계단입니다. 슈투트가르트 미술관 로툰다 광장을 빙 둘러싸고 있는 램프, 즉 경사로입니다. 여기를 걸었을 때는 잘 몰랐는데 이거보다 좀 더 길었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막 들었습니다. 로툰다 램프를 내려오면서 잠깐 아래를 본 것입니다. 저 아래에 보이는 그리스 오더 기둥 두 개가 떡하니 버티고 있는 캐노피가 있는 입구는 슈투트가르트 미술관 1층 로비에서 로툰다 광장으로 들어오는 입구입니다. 램프를 좀 더 아래로 내려와서 바라본 뷰입니다. 저 꼭대기에 램프의 시작이 되는 부분이 슈투트가르트 미술관 후면에서 들어오는 입구입니다. 여기는 1층 테라스 입구를 통해서 바라본 로툰다의 모습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로툰다 광장 정말 마음에 듭니다. 이곳은 슈투트가르트 미술관 1층 로비 내에서 로툰다 광장을 들어오는 입구입니다. 여기는 생각보다 입구의 높이가 낮았습니다. 여기서 나오면 바로 2층 테라스가 나오는 계단이 보입니다. 1층 로비에서 로툰다 광장으로 들어오는 입구를 바라본 곳입니다. 이 입구 캐노피를 구성하고 있는 그리스 기둥의 형식은 도릭입니다. 모더니즘 건축에서 이렇게 기능상이든 구조적이든 간에 아무 의미 없이 과거 서양 전통 건축의 스타일, 즉 양식을 사용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거 쓸데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포스트 모더니즘 건축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과거 서양 전통 건축 양식도 공간 디자인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다양성에 대한 화두를 현대 건축에 던져 주었습니다. 눈치채셨나요? 로툰다 벽면의 창 디자인은 서양 전통 건축에서 가장 많이 쓰는 창 디자인인 아치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요. 이 창은 또 재미있는 게 반사의 류창입니다. 내부에서는 또 이 로툰다 광장이 훤히 들여다 보이고요. 이 창에 반사되는 제 모습 말고 창들 사이에 서양 전통 건축의 출발인 고대 그리스 로마의 조각상들이 서 있는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이 아치의 창과 함께요. 그렇습니다. 슈투트가르트 미술관의 로툰다 광장은 과거 서양 전통 건축의 디자인들을 부정하고 완전히 새로운 디자인만을 해야 한다는 모더니즘 건축의 강박관념을 대차게 비웃고 있습니다. 스털링 같은 포스트 모더니즘 건축가들 중에는 과거 서양 전통 건축 디자인을 현대 건축의 재료를 통해서 재해석하여 공간과 인면을 디자인하는 것도 새로운 건축 디자인으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생각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 바로 슈투트가르트 미술관의 로툰다 광장입니다. 그래서 슈투트가르트 미술관이 포스트 모더니즘 건축의 대표적이 된 가장 큰 이유를 바로 이 로툰다 광장에다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와, 외부 공간을 터는데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린 것은 처음인 것 같네요. 자, 그럼 슈투트가르트 미술관의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일 처음 보실 슈투트가르트 미술관의 내부 공간은 바로 로비 지역입니다. 앞에서 이미 보여드렸죠? 여기가 슈투트가르트 미술관 내부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여기는 1층 로비 지역입니다. 슈투트가르트 미술관 1층 정면 파사드 디자인의 핵심인 유선형의 전면 커튼월은 생각보다는 내부에서 인상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처음 슈투트가르트 미술관이 지어질 때 과거 박스형 메스 디자인만 추구했던 국제주의의 스타일의 모더니즘 건축 공간과는 확실히 차별이 느껴지네요.
1층 로비의 원형 천창입니다. 이 천창 아래에는 슈투트가르트 미술관의 티켓 오피스와 기념품을 판매하는 상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코르비지의 천창을 이미 경험한 저나 여러분들에게는 그렇게 인상적으로 보이는 천창은 아니죠? 1층 로비 내부에서 로툰다 광장 쪽으로 난 창을 통해 바라본 로툰다 광장의 모습입니다. 창가 주변에는 이렇게 벤치를 설치해서 앉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는데 미술관에 관람객이 적어서 보통은 이렇게 텅텅 비어져 있습니다. 1층 정문의 현관에서 원형의 천창 지역을 지난 공간입니다. 슈투트가르트 미술관의 내부 인테리어 컬러는 초기 모더니즘 건축에서 자주 사용했던 원색을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1층 로비 맨 끝에는 미술관 전시 관람 전체를 마치고 나오는 퇴로로 램프가 위치하고 또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한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2층의 전시장으로 올라가는 메인 동선은 이쪽이 아닌데 1층을 다 털어버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쪽 공간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여기를 답사했을 때 이 장애인 엘리베이터는 나중에 추후 설치된 것으로 생각했는데 컨텐츠를 정리하다 보니까 원래 처음 슈투트가르트 미술관을 지을 때부터 설치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이 왜 들게 되었냐면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구조들의 컬러와 엘리베이터 내부 등의 디자인이 21세기에 가까운 것보다는 기존의 슈투트가르트 미술관에서 보여주었던 키노피 등과 같은 디자인 어휘와 연관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 엘리베이터를 올라가면 1층 로비에서 올라가는 램프의 끝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램프의 상부창은 로툰다 광장 쪽으로 나 있는 창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아까 전 2층 테라스 부분을 설명하는 장에서 이쪽으로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했던 그 경사된 외 부분의 외벽입니다. 여기는 이 램프의 중간 지역입니다. 슈투트가르트 미술관의 주요 디자인 어휘는 삼각형과 원입니다. 캐노피 디자인 형태는 삼각형이고 로툰다 광장은 말대로 원이죠. 좀 유치해 보이기는 합니다. 슈투트가르트 미술관 1층에서 관람객이 들어가 볼 수 있는 마지막 공간으로 1층 특별 전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원래는 1층 특별 전시장으로 사용하는 곳인데 지금은 이렇게 공연이나 강연을 위해서 이 공간을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천장 내부 조명은 자연 조명은 아닙니다. 이 공간을 지탱하고 있는 기둥의 형태는 왠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의 존슨 왁스 본사의 주두가 버섯 모양인 화이트 덴드리폼 기둥을 연상시키네요. 이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제 컨텐츠 32번을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2층 전시장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전시장으로 들어가는 두 동선은 바로 이쪽 계단입니다. 이 계단은 1층 정문 바로 우측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공간이 바로 1층 특별 전시장입니다. 전시장으로 들어가는 메인 계단치고는 좀 별 볼 일 없죠. 거기다가 무슨 고등학교 미술 전시회처럼 계단에 그림을 붙여놓은 것도 웃겼고요. 그래서 이걸 보고 슈투트가르트 미술관의 미술 작품들이 별 볼 일 없을 거라는 선입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녹색 창문 그리드 바로 된 전시관 입구 도면을 보면 처음 슈투트가르트 미술관이 지어졌을 때는 없었던 것 같은데 어떠한 이유인지 이쪽 입구와 반대쪽 출구가 되는 입구에 이렇게 녹색 창문 그리드 바로 된 출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2층 전시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북동층 전시관부터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북동측 전시관의 입구를 바라본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것도 모더니즘 미술 작품처럼 보이기는 합니다. 만일 이 녹색 창문 그리드 바로 된 입구가 없었으면 전시관이 좀 더 후져 보였을지도 모르겠네요.
북동측 2층 전시관은 구 슈투트가르트 미술관, 그러니까 지금은 데어빌덴덴 쿤스테 박물관으로 가는 연결 통로가 이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연결 통로에는 두 개의 천창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상적이지는 않네요. 슈투트가르트 미술관에서 구 슈투트가르트 미술관을 들어갈 수 없도록 연결 통로 끝의 문이 잠겨져 있었습니다. 2층 전시관은 대부분 이렇게 천창을 통해 들어온 햇빛을 조절하여 내부를 밝히고 있었습니다. 앞서 2층을 올라간 계단 때문에 슈투트가르트 미술관의 전시품이 별로라고 했었죠. 그런데 여기 전시 미술 작품들 괜찮습니다. 정말로요. 각 전시장의 출구는 서양 근대 건축을 연상시키는 디자인이 적용되어 있었습니다. 로툰다 광장에는 그리스의 도리고도, 로툰다 광장의 창은 로만 아치의 창, 그리고 근대 건축의 박공지붕을 연상시키는 각 전시관의 중간문들, 그런 거 보면 정말 서양 전통 건축 디자인을 모더니즘적 시각으로 잘 해석한 것 같아 보입니다. 전시 미술품을 다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정말 이 콘텐츠가 한없이 길어질 것 같아서 미술품들은 웬만하면 패스하겠습니다. 이제 북동측 전시관의 북측 코너에 있는 곳을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피카소의 조각과 미술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슈투트가르트 미술관은 미술관의 규모에 비해서 작품들의 숫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것이 도리어 슈투트가르트 미술관에서는 장점으로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전시품을 보는데 너무 편하고 좋았습니다. 딱 적당한 밀도의 미술관이라고 할까요? 동남측 전시관은 대부분 패스하겠습니다. 그래도 중앙에 있는 계단은 한번 봐야겠죠? 동남측 전시관 중앙에 있는 계단입니다. 이쪽으로 2층 전시관을 빠져나갈 수 있는지는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 동남측 전시관 남측 코너에 있는 전시관을 볼까요? 여기는 오스카 슐레버의 사마음 발레가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바우하우스의 음악가이자 미술가였던 슐레머의 대표적인 이 작품은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동측 전시관으로 가볼까요? 슈투트가르트 미술관의 전시관은 이렇게 크게 세 동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슈투트가르트 미술관의 전시의 가장 좋은 점은 굳이 수준 떨어지는 작품들로 전시 공간을 꽉꽉 채우지 않고 모더니즘 미술을 중심으로 의미 있는 작품들을 감상하기 좋게 전시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처음 진입계단에서 슈투트가르트 미술관에 대한 나쁜 편견은 완전히 좋은 쪽으로 옮겨갔습니다. 가장 미술 작품을 편하게 볼 수 있는 전시를 슈투트가르트 미술관에서 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원래 슈투트가르트 미술관의 원안대로 저 문을 통해서 2층 외부 테라스를 언제든지 나갈 수 있도록 전시가 계획되었다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2층 전시를 다 돌면 아까 전 말씀드렸던 장애인 엘리베이터와 램프 공간이 나옵니다. 슈투트가르트 미술관은 좋은 미술관이니 슈투트가르트를 들릴 일이 있으시면 꼭 구경 한번 하세요. 슈투트가르트 미술관 구경 잘 하셨죠? 그런데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슈투트가르트 미술관 옆에는 스털링과 윌포드가 디자인한 슈투트가르트 국립음대도 위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슈투트가르트 국립음대는 슈투트가르트 미술관 남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슈투트가르트 국립음대의 북측동 북측 파사드입니다. 여기도 1층 테라스를 높게 계획을 했기에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야 합니다. 도로변에서 보면 1층 테라스가 높아서 얼핏 슈투트가르트 미술관하고 구분이 잘 가지 않습니다. 여기가 슈투트가르트 국립음대로 들어가는 북측동에 있는 1층 전문 현관입니다.
안타깝게도 들어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북측동도 슈투트가르트 미술관과 마찬가지로 아래에 통로가 있고 1위를 통해서 들어가면 슈투트가르트 국립음대의 1층 테라스 광장이 나옵니다. 1층 테라스에서 북측동 남측 파사드를 바라본 것입니다. 얼핏 슈투트가르트 미술관과 비슷해 보이기는 한데 약간 재료를 사용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슈투트가르트 국립음대 동측동 서측 파사드입니다. 슈투트가르트 미술관의 중앙 로툰다 홀 대신 여기는 원형의 탑이 1층 테라스 중앙 뒤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원형의 탑 쪽에서 슈투트가르트 국립음대 1층 테라스 광장을 바라본 것입니다. 사실 여기도 외부를 들여다보고 싶은 마음이 조금 있긴 했는데 이날은 슈투트가르트 미술관을 보고 뮌헨으로 떠나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 그만했습니다. 슈투트가르트는 처음 방문한 독일의 도시였습니다. 바로 아랍에미레이트에서 프랑크푸르트에서 도착해서 바로 왔기에 사실 넋이 좀 나간 상태에서 여기를 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좋더라고요. 슈투트가르트가요. 우선 여기 머물렀던 발트 호텔 슈투트가르트도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슈투트가르트 미술관에서 차로 한 20여 분 내외의 거리에 호텔이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슈투트가르트가 그렇게 산과 숲으로 둘러싸인 도시인 줄은 몰랐습니다. 머물렀던 발트 호텔 슈투트가르트는 완전 숲속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발트 호텔 슈투트가르트는 그렇게 비싼 숙소는 아닙니다. 그냥 가성비 좋은 호텔이었습니다. 그래도 한여름인데 숲속에 있으니 정말 조용하고 좋았습니다. 그런 느낌이 들만한 게 바로 전에 머물렀던 두바이와 아부다비는 대낮에는 40도가 훨씬 넘는 정말 살인적인 날씨의 도시였습니다. 부르주 칼리파를 들리기는 했는데 3박 4일밖에 안 머물렀지만 막판에는 도시가 너무 더워서 빨리 이 도시를 빠져나가고 싶은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루 만에 이렇게 숲에 둘러싸여서 시원하고 상쾌한 바람이 불어오는 슈투트가르트에 도착하니 여기가 천국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 잔디 보세요. 와우. 그래도 여기가 여름인데 평생 안 하던 선체어에 앉아서 하늘을 멍하니 1시간 가까이 바라보는 호사까지도 여기서 해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라본 하늘이 부르즈 칼리파보다 더 아름답다고 느껴졌습니다. 이번이 건축 콘텐츠 중 한 콘텐츠에서 가장 많은 사진을 보여드린 것 같습니다. 다음번도 역시 포스트 모더니즘 건축 작품을 소개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이상 카프 채널의 아페이였습니다.